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비와 눈은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슬부슬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와 눈은 5mm 미만으로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고도에 따라 1, 2도 정도의 기온 차이로도 강수 형태가 비에서 눈으로 달라질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빙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로 쌀쌀하겠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최대 10도까지 올라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일교차 큰 가운데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 시군의 역점 사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포항시입니다. 지난해 포항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 등을 통해 철강을 뒷받침할 신산업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포항은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 도시의 모습을 바꿔놓을까요? 올해 포항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은 철강 도시다. 이 말은 이제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2020년까지는 수출 대부분을 철강에만 의존했지만 지난해는 2차 전지 비중이 27%까지 상승했고 2050년에는 철강과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과 2차 전지라는 투톱에다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을 더해 산업 지형을 다각화하겠다는 것이 올해 시정 운영의 큰 목표입니다. 수소, 바이오, AI, 빅데이터 사업, 산업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결과적으로는 갈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주춧돌을 쌓고 어떤 거는 직접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산업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업단지 1,000만 평을 추가로 조성하고 흥해 융합기술 산업지구 2단계 확장을 추진해 바이오 기업들을 이곳에 모을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착공하고 미래에는 동부 초등학교 부지까지 확장해 부산 백스코 수준으로 덩치를 키울 생각입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컨벤션 센터 구축을 통해 포항을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영일만대교 설계비 1,35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포항시는 올해 턴키 발주,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포항공대 의대 설립을 올해 최고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의대 정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포스텍 의과대학을 만들면 서울대 의과대학에 버금가는 실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포항에 치료하러 오러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것들을 치료하러 오는 그런 병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포항시는 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다는 의미의 약진 대망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올해 포항이 품고 있는 희망 가운데 가장 핵심은 포항공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만약 유치가 성사된다면 포항의 도시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 포스텍이 경상북도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포스코가 벤처 플랫폼을 통해 발굴하고 육성한 벤처기업 25곳과 경북 벤처기업 8곳 등 33개 스타트업이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체인지업 그라운드 입주기업인 미드바르가 CES 2024 최고 혁신상을, 포스텍 동문기업인 네이처글루텍 등 9곳이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당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총선을 약 100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대구 경북 방문이어서 한 위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는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애워싸고 연호하면서 행사장 정리에 한참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라며 특유의 감정을 건드리는 메시지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겨냥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충고에도 자신은 대구 경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 시민들을 만나고 나서 정치 입문에 큰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대구 경북의 여러분들과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해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야당을 향한 비판 공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 폭주와 특검의 방탄을 두른다 해도 아무리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을 일삼는다 해도 결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와 진실의 힘을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소통과 타협은 내팽개치고 일방 독주하는 정치 세력은 적폐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학교에 휴게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총 8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도내 96개 학교의 신규 설치비와 리모델링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현장을 방문해 법정 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경북에서 바뀌는 제도화 시책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엄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4조라는 사상 최대 투자 유치를 이끈 경상북도는 올해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출범합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출자해 펀드 형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리조트 등 대형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호우로 인명피해를 겪은 경상북도는 재난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마을 단위 조직 등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과 기존의 재난안전실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신설해 재난시 마을 이통장을 중심으로 대피 등 현장에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산사태 방호 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 회관도 조성합니다. 재난은 일상화, 대형화, 강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 파트와 행정 파트를 엮어서 행정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경북 북부권에서도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 지원으로 안동병원이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운영하게 된 건데 이로써 도내 소아청소년 응급실은 안동과 포항, 경주, 구미 4개 권역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3명의 추가적인 소아과 전문의 의사를 모셔가지고요.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 불편 없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볼 수 있게.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북부권 산모들도 가까이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안동시는 올해부터 안동에 주소를 두면서 안동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학년당 1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안동대는
무상 등록금 제도를 부분 도입합니다. 안동대는 올해 상반기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두는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 학생들한테 전체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경북 전체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도 있고. 경북교육청은 올해 온라인 학교를 개교합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작은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가상의 학교로 9월 경산 삼성 분교장 폐교 부지에 개교합니다. 영주시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도내 도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 우려가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시공을 전면 중지하고 부득이할 경우 발주기관 사전 승인 후 감독 입회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해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 등을 현장에 비치할 것을 조치했습니다. 7년 전 화마로 잿더미가 된 뒤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정비 사업이 새해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려움을 겪어온 시공사 선정에 지역건설사 서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 복구 청사진이 나온 건 화재 5년 만인 2021년입니다. 4,700여 제곱미터 땅에 1,000여 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시 2년 만인 지난해 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맡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서 4번이나 유찰됐고 사업 일정은 미뤄졌습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으로 바꾸고 주요 시공사들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조합 대의원 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참여 의향서를 낸 4개 업체 중 지역 건설사인 서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공 입찰가는 650억 원, 입찰 금액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도 시공의 안정성이나 그 회사의 능력을 보고 그래 결정했다고. 서한이 최종 시공을 맡을지는 오는 31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조합원 84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대로 시공사가 확정되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이르면 오는 2026년 말 서문시장 4지구 건물이 완공될 걸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복지정책과 직원일동 10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새마을회 10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장광명님 50만 원, 영덕군 축산면 한창명님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어시장 상인회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오포 1, 2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송천 1, 2마을회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주진광님 20만 원, 영덕군 달산면 흥기삼리 노인회 20만 원,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어촌계 2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부곡리 노인회 20만 원, 경주시 동천동 35통 통장 최창익님 12만 원, 울진군 기성면 신종훈님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김태년님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흥기삼리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홍윤표님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경로회장 이위진님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상직삼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덕산일리 이장 신기성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릉군은 포항 울릉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협조를 받아 설명절 귀성객들에게 여객선 운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은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울릉군에 6촌 이내 친척을 둔 출향인은 오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기본 운임의 50%, 울릉크루즈의 뉴 시다오퍼로는 기본 운임의 30%를 할인합니다. 올해부터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소농 직불금도 10만 원 인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해 완두와 녹두, 잠두, 팥이 추가됐고 옥수수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도 기존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는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 단가도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됐습니다. 포항 송도동에 들어선 포항시 가족행복센터가 어린이 문화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센터는 복합체험 공간과 도서관, 가족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단올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놀이교육이 가능해 모임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시 가족행복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포항가족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슬부슬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와 눈은 5mm 미만으로 예상되며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고도에 따라 1, 2도 정도의 기온 차이로도 강수 형태가 비에서 눈으로 달라질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빙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로 쌀쌀하겠고요. 그래도 낮에는 최대 10도까지 올라 일교차만 신경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구미는 0.8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구미는 7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의 기온도 살펴보시면 안동 0.8도, 영주는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6도, 영주 4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한 아침 맞이하겠고요. 일교차 큰 가운데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